예,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이 비디오를 이미 한번 녹음을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제가 또 실수해서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되는 법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꼭 이걸 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뭐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 온타리오 러스쿨 합격 조건, 뭐 현재 온타리오 스쿨은 몇 군데, 몇 년제, 마리컬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바 exam이 이제 사법고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길지 않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라고 하면 저는 이민을 와서 이민 전에는 전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서울대 연고대도 가야 될 뿐더러 사법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이거 뭐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뭐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었는데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법대 이런 데를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정도 실력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연하게 꿈만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캐나다 와서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인문계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인문계 항상 관심도 많고 한국에서는 국사, 역사,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캐나다 오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는 영어가 많이 이제 쓰지 않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였으니까 U of T, 토론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1999년, 2000년대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굉장히 그런 컴퓨터 쪽이 지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더 인기가 좋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로 갔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쪽은 제가 적성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컴퓨터만 보고 이게 살기는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지금도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류 작업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코딩을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차에 제가 여기 강찬현 변호사 사무실하고 온타리오에서 첫 번째 캐나다에서 첫 번째 한인 변호사가 되신 분 감사하게도 대학생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적성도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법대를 가진 않았지만 내가 인문계 쪽으로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변호사를 러스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그 변호사가 된 계기 말했고요. 합격 조건 몇 군데 합격 조건은 성적이에요. 성적이랑 LSAT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스탠더드라이즈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전문 대학원을 가는 모든 시험들, 그러니까 러스쿨은 LSAT이죠. 그다음에 의대는 MCAT, 치대는 DAT, 그다음에 GMAT, MBA는 GMAT 뭐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다 그 영역, 수리 영역, 논리 이쪽이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좀 잘 하시면 중심 문장 찾기, 이렇게 논리적 사고, 수리 영역, 한국의 논리, 수리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영어 쪽하고 그런 논리, 그러니까 수학하고 결국은 수학하고 영어예요.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면 이거는 약간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제가 법대 들어갔을 때는 한 3.6에서 3.7, 3.8 이상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가 됐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매년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LSAT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상대평가인데 한 80%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80%의 사람들보다 더 잘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건 또 시기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나 2월 달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괜찮았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많을 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점수가 박하고요. 겨울 같은 때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예. 다음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또 설명드릴 거 뭐냐면 이게 되게 relative한데요. year to year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7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법대를 갔는데 2007년도 같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잡이 없어지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들어갔을 때보다 저희 경쟁력이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뭐 몇 점, 엔트런스가 몇 점이 더 나왔는데 저랑 제 지금 같이 펌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제 동창이거든요. 법대. 근데 저랑 둘이서 그 기억이 나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야 우리 올해 만약에 쳤으면 우리 둘 다 못 들어왔겠다. 우리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학점과 그다음에 그 LSAT랑 스탠다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시기도 중요하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자, 세 번째 질문들 보시면은 러스쿨이 몇 군데인지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러스쿨은 12군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러스쿨은 3년제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러스쿨을 들어가는 게 사법고시라고 보면 돼요. 한국에서는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사법고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법고시를 못 봐서 변호사가 못 되는 사람은 없어요. 법대를 일단 들어가면 거의 99%는 변호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리클링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캐나다는 한국으로 보시면 한국에는 연수원을 하잖아요. 법대를 졸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연수 변호사로 이제 8개월 원래 10개월이었는데 코비드 8개월을 바뀌었습니다. 8개월 동안 러펌에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라는 그 직함을 줍니다. 그래서 아리클링은 요즘에는 좀 경쟁이 심해서 언페이드 포지션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해서든 8개월 경험을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없애겠다는 얘기도 많은데 아직은 캐나다에서는 없애지 않고 있고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사법고시만 보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리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ar exam 이게 사법고시죠. 6번 사법고시인데 bar exam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을 봅니다. 근데 이게 바이그셈이 왜 이틀을 보냐? 하루는 솔리시터라는 거고 하루는 베리시터를 보여.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솔리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 뭐 그 부동산을 사고 팔든지 사업체를 사고 파시는 분들. 베리시터는 이제 코트를 가는 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솔리시터는 법대 졸업하고 2년인가 3년 하시면 되고 베리시터는 제가 알기로는 7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송을 하실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주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두 개를 다 합니다. 저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사고 파는 거 실제로 법정에도 저는 가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하는데 그 병행하는 변호사는 많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병행을 합니다. 자, 한국 러스쿨과 다른 점. 한국 러스쿨과 다른 점은 뭘까요? 한국 러스쿨과 다른 점은 이제는 똑같아요. 전문대 과정 3년 3년인데 한국 법체계와 다른 점을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법체계와 다른 점은 캐나다 법체계는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하이브리드인데요. 몇 조 몇 뭐에 의거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라는 게 한국 판사들이잖아요. 캐나다는 판사들이 법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법 제청을 따로 하고 법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적용하는 것이 그 판사 역할이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civil law라 그래요. 캐나다는 common law입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civil law가 있어요. 어딘가요? 퀘벡입니다. 퀘벡은 또 약간 legisla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그들이 제정돼 있는 것만 apply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안에서도 civil law하고 common law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근데 왜 퀘벡만 civil law냐면 그 프랑스가 civil law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디션을 계속 갖고 와서 civil law고요. 자, 마지막 퀘스천. 온타리오 변호사 초봉은 얼마인가?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정답 말씀드리면 보통 미니멈은 한 55,000에서 6만, 뭐 적으면 더 적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요즘엔 너무 컴패리티브 하니까 많이 받는 데는 이제 뭐 8만 불에서 9만 불 이렇게까지 받고 10만 불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봉은 small firm office에 가냐, mid size firm에 가냐, 뭐 big firm에 가냐, 뭐 그거고요. 물론 뭐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버는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시는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거 설명드리는 것처럼 관심 있어서 오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변호사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저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라 그래요. 그죠? 뭐 은행에 가서 일을 하든지 금융권에 가라. 제2금융권 이런 데 가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이 어떤 responsibility, 그죠?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잖아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막고 어떤 큰 에셋들을 이렇게 좀 옮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의 분량대로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은 게 변호사의 직업입니다. 가끔은 저는 그래요. 이 정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정도 돈 받는 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항상 이게 특권이다. 저희가 변호사가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그런 권리와 권익과 이익을 보호해주고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증진시켜주는 거는 어쩌면 변호사의 어떤 특권이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조금 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돈 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막 변호사 한다 그러면은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치과 의사들 같은 그 직업군 중에 이 돈을만을 되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되게 레커멘드 하지만 이런 분들도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계속 비디오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노티피케이션도 이렇게 종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것도 눌러주시면 제가 비디오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 가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도 턴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